장례식장과 종교체육시설까지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춘계까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4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에 식약처 강원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식약처 지방청이 없어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발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 어장 조업이 8일부터 개방됩니다. 개방에 앞서 저도 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고성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례식장과 종교시설, 체육시설까지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촉자 파악도 어려울 만큼 가파른 확산세, 4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온도 포근해지고 봄꽃이 만개하면서 나들이객이 급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릉에서는 모두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 내 감염입니다. 특히 5일에는 1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역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평창 장례식장과 정선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져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신규 확진자는 100명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 포근한 날씨와 봄꽃 개화까지 이어지면서 나들이객도 증가해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고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강릉을 다녀갔던 타 지역 확진자는 모두 14명. 이들 대부분은 관내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재확산세에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책 가끔 나오는데요. 벚꽃도 피고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이 좀 많이 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스크도 안 쓰시고 통화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많이 불안하죠. 관광객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다. 강원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 대응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 수칙 준수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하는 등 지자체도 방역 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고 또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 특별 방역 관리 지침을 내려서 해당 업소라든지 현장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조만간 안정세로 돌아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도 전에 느슨해진 경각심,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는 제조업의 불모지로 불렸는데요. 최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신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에만 없는 식약처 지방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도내 70여 개 의료기기 업체 중 60여 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의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신제품 1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30번 가까이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강원도에는 신제품 출하를 위한 인허가 기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의 식약처 강원지방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받는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의 경우 식약처 지방청 근처의 업체는 2달 내에 마무리되지만
강원도 내 업체들은 4달 정도로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강원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비중이 높아진 만큼 관련 기관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각계의 건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구 신설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등 상위 정보부처의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강원지청 설치에 대한 요구는 도내 의료기기 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강원지방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식약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송기영 국회의원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하는 강원도에만 설치돼 있지 않은 식약처 지방청,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지역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식약처 강원지방청 설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한왕기 평창군수가 평창 장례식장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5일 한왕기 평창군수가 장례식장 조문객 확진자 중 한 명인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군수는 6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 중 초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당 초등학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이뤄졌습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 조업이 8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동해안 최북단 북방 한계선에서 1km에 위치한 저도어장의 조업이 8일 오전 6시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과 군수협은 고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규정 설명과 월선 조업 방지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고성 어민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최북단 저도어장은 문어와 해삼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 연간 18억 원의 어업 소득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윤희순 의사 동상이 시민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가 이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도시 선정과 맞물려서 그 윤희순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도 이분의 어떤 그 반세기 동안 항일 투쟁한 그 기록의 역사를 우리 후학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자산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요.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하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춘천시는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발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판남이라는 호칭이 붙은 최문순 도지사.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든 감자를 비롯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축수산물을 잇따라 판매 모두 완판시켰습니다. 판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대면 소비 라이브 커머스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질 좋은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주로 공산품과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쓰였던 라이브 커머스가 위기에 빠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구원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춘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8곳과 상점가 5곳이 대상입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SNS상에서 팔로워가 많은 유명 페이지와 방송 매체 등도 활용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 채널이 다른데 춘천에서 그래도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력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단발성 행사인데다 직접적인 효과는 일부 상점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해주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비율은 못 느껴요. 하나 그 돈을 갖고 차를 우리한테 줘갖고 알아서 시장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행사하십시오라고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통시장. 소비자와 판매자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는 6월 양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6회 강원도민체전이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최근 도민체전 개최지인 양양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오는 11월로 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회의를 갖고 대회 연기를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1월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7월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대회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체육대회는 오는 8일 시군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회 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2,129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8개 분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계획은 지난해 대비 500억 원, 31% 이상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비전오염 저감 사업은 2021년 대비 50% 이상 증액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 의결할 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가축 6만 6천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사슴 등이며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정기 접종은 공수위를 동원해 지원합니다. 염소와 사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신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하면 됩니다. 강원농협과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강원도지회가 6일 속초의 한 농가에서 영농철 일손 돕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원농협 직원과 고향주부모임 소속 회원 30여 명은 속초 지역 쌈채 농가를 찾아 비닐 제거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농촌 일손 돕기가 그냥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는 고향주부 모임에서는 행복봉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이 되게끔 와가지고. 강원농협은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각 단체와 함께 일손 돕기 행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곰취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곰취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60여 농가가 20여 헥타르에서 183톤의 곰취를 생산해 18억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구군은 곰취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곰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원주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6일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젝트 굿잡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굿잡 프로젝트는 영서고와 원주금융회계고, 원주의료고 등 원주 특성화고 3곳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사업 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취업 진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